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2 6월 학력평가 해설을 담당하게 된 장동준입니다. 우리 친구들 힘든 상황에서도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봤던 시험, 우리 3월 달에 봤던 이제 학평 기억나시죠? 그때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공부한 걸 잘 보완해서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취약점을 잘 살피고 보완해서 6월 달에 과연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그런 결과를 거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어떤 그런 공부 취약점을 잘 발견하고 그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바로 우리 화법 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부, 2부는 저와 함께 하고요. 3부, 4부는 조아란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자, 화법 지문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풀어봤던 거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읽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나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사고 과정이나 읽기 과정들이 있다면 자,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요.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뭐 발표라고 되어 있지만은 발표 말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담화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어떤 그런 담화 유형 중에서 발표가 나온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발표를 쭉 보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괄호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보면은 뭐 화면을 보여주며 뭐 영상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이 괄호 안에 비언어적 표현 혹은 뭐 준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발표에서는요. 이 괄호 처리된 부분을 보면은 바로 화면 또 영상 이런 것처럼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를 했다.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문제와도 관련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에 잘 주목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여주며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파악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며 여러분 오래된 나무 제품 두 가지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화면에 뜬 내용은 바로 이거구나. 자, 오래된 나무 제품 두 가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왼쪽 제품은 자, 나무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 제품은 일부가 삭아서 망가져 버렸지만 오른쪽 제품은 광택이 나면서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보면은 물음표가 지금 계속 보이죠? 뭐 오래된 나무 제품 두 가지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계속 지금 보면 이게 발표란 말이에요. 발표인데 그냥 혼자서 일방적으로 청중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죠? 특히 발표 초반에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 발표의 어떤 그런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무슨 방부제라도 바르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청중의 반응을 살핍니다. 살펴보고 이런 차이는 오른쪽 제품에 칠한 전통의 천연 방부제인 뭐 때문에? 오칠 때문에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칠. 오칠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칠에 대해 개념, 종류, 역사, 현대적 계승 방향 등의 순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 발표 초반부에 이런 얘기들. 자, 개념, 종류, 역사, 현대적 계승 방향 등의 순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 그 순서를 갖다가 제시했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떤 출제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선지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순서, 이러이러한 순서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듣는 사람이 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선지에 지금 이게 갖다 놨고요. 조금 이따 우리가 문제 풀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보니까 57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며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일까 보니까 첫째, 보시는 것처럼 물건에 칠하는 원료나 약재로 쓰기 위해 온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을, 그죠? 채취하는 수액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온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둘째, 자, 제품에 온나무 수액을 바르는 일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칠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을 밝혔습니다. 맞죠? 그래서 오칠은 방충, 방수와 방습 등 다양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칠은 나무뿐 아니라 나전, 금속, 가죽 등 다양한 재료에 사용되는데, 자, 여기서 또 이제 하나의 또 개념이 나오죠. 사물에 오칠을 해서 만든 모든 제품을 뭐라고 한다? 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칠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칠은 생칠과 정제칠로 나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칠에 대한 거, 또 정제칠에 대한 것을 갖다 이제 구분해서 정보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자, 온나무에서 수액을 얻어 불순물을 천으로 걸러낸 것을 뭐라고 한다? 생칠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죠. 자, 나눠서 봐야 돼. 나눠서. 자, 생칠에 대한 얘기. 자, 여기 어떤 것이 생칠이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고, 그다음에 정제칠. 정제칠에 대한 얘기했어. 정제칠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자, 영상을 보여주며 보시는 것처럼 생칠을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그 기능을 보강하면 정제칠이 된다. 그러면 이 영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정제칠, 그죠? 지금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생칠을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그 기능을 보강한 어떤 그런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칠과 정제칠에 대한 정보를 구분해서 기억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오칠이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요? 또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게 질문을 하면서 이 청중들과 함께한 어떤 이런 모습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발표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 되게 이런 경우도 많아요. 청중과의 어떤 그런 소통 없이 그냥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가면서 하는 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표면에 오칠을 한 청동기 시대 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잡혔죠? 자,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다. 표면에 오칠을 한 청동기 시대의 유물. 이게 사진의 내용일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오칠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 논문을 인용했네요. 그죠? 전문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오칠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이런 표현들.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하면 이때부터 오칠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라시대에는 칠전이라는 관청을 두어 오칠을 관장했고, 고려시대부터 나전칠기를 비롯한 다양한 오칠 공예가 발전하며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라시대, 청동기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동기시대, 신라시대, 또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쭉 이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오칠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에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쭉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조선시대에도 이제 오칠 공예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온나무를 국가에서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은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에서처럼 현대로 오면서 오칠은 합성 방부제, 인공 도료 등이 개발되어 이전보다 그 역할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는 이제 이 합성 방부제, 인공 도료 같은 어떤 그런 그것과 관련된 사진이 제시되었겠죠. 하지만 오칠은 전통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친환경적인 도료라는 점, 전자파 흡수력이 뛰어나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려 오칠 공예 분야를 중심으로 오칠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보면은 핸드폰 장식에 오칠을 활용하여 주목을 받은 사례와 같이 오칠을 적용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흐름을 잘 타면서
읽어 가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매체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또 이제 주목해서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발표 계획.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발표에 반영됐냐, 반영되지 않았느냐, 있냐, 없냐, 그죠? 1대1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정답을 고를 수 있겠는데요. 자, 1번 보면 발표 앞부분에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환기해야겠어.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물음표만 봐도 물음표가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무슨 방부제라도 바른 걸까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앞부분에 질문을 통해서 청중의 호기심을 환기해야겠어. 이 계획은 지금 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해야겠어. 학술 자료를 활용하면 당연히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죠. 학술 자료라는 말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아까 전에 어떤 자료? 자, 그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논문이 있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우리나라 오칠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 2번 선지가 지금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발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3번입니다. 발표 순서를 안내했죠. 네. 첫 번째 지금 단락에 보면 마지막 문장을 보면 저는 오늘 오칠에 대해서 개념 종류, 역사, 그 다음에 또 현대적 계승 방향 등의 뭐로? 순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표 순서를 안내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청중이 내용을 예측하며 듣도록 해야겠어? 네. 반영됐습니다. 4번. 발표에 제시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했죠.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있죠. 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오칠이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단락만 봐도 발표에 제시된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청중의 의를 둬야겠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고 그러면 정답은 5번인데요.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발표를 마무리해야겠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발표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 되는데 실제로 그러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정답 배치가 이제 5번이 되어 있잖아요. 5번. 그죠? 끝에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분명히 반영되지 않은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 3번, 4번쯤에서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져 가지고 순간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판단해 나간다면 반드시 적절하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선지를요. 자, 그러면 2번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기억부터 미음 이게 다 이제 자료잖아요. 자료. 뭐 영상, 화면 그렇죠?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하나씩 해당되는 부분 보면서 판단하면 돼요. 자, 1번 기억. 기억은 여기 지금 화면인데 이 화면에 이제 오래된 나무 제품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가 보이시죠? 라는 부분을 통해서 오래된 나무 제품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어떤 그런 화면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오칠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오칠을 하지 않은 제품에 오칠을 한 후 생기는 변화를 보여준다. 당연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오래된 나무 제품 두 가지가 있는데 왼쪽 제품은 뭐 일부가 삭아서 망가져 버렸고 또 오른쪽 제품은 광택이 나면서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게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차이가 오칠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오칠 유무에 따른 차이는 보여요. 기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오칠을 하지 않은 제품에 오칠을 한 후 생기는 변화가 나와 있느냐? 그건 없어요. 그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번 니은 오칠의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보여주며 니은의 영상을 보여주며 뒷부분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물건에 칠하는 원료나 약재로 쓰기 위해 온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온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영상일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온나무를 심고 가꾸는 농부의 모습이 왜 나와요? 예.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 3번 디귿. 두 종류의 오칠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기 위해 생칠은 없는 정제칠의 가공 과정을 보여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보면은 두 종류의 오칠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기 위해서, 자, 디귿 보면은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상을 보여주며 그 뒷부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생칠을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그렇죠? 예. 그 기능을 보강하면 정제칠이 된다. 그래서 정제칠의 지금 가공 과정,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여줌으로써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생칠과의 어떤 그런 차이를, 그죠? 생칠과 정제칠의 차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주면, 디귿 영상을 보여주면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3번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 리을 보면 오칠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오칠 사용이 확인된 시대별 유물을 함께 보여준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아까 전에 오칠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보면 그 오칠의 역사를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해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 신라 시대, 뭐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런 식으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고 4번이 적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면 그거를 오칠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칠 사용이 확인된 시대별 유물을 보여줬느냐, 그 리을에서, 그죠? 리을 사진에서. 그건 아니죠. 왜냐면 분명히 리을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은 표면에 오칠을 난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에서는 청동기 시대 유물만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순간 이 단어 때문에 현혹될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음을 보면 오칠 계승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오칠 방식을 적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한데에 모아 보여준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을 알 수 있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음의 사진을 보여주면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진에서처럼 현대로 오면서 오칠은 합성 방부제, 인공 도료 등이 개발되어, 그러니까 이런 합성 방부제나 인공 도료 이런 것과 관련된 사진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이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3점짜리 문항이고요. 자, 청중 1, 청중 2, 청중 3 쭉 이렇게 청중이 보이는 어떤 반응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선지를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읽고 가기보다는 선지를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더 효과적이죠. 자, 그러면 1번 선지. 청중 1은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발표자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군이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생각할 때 끊어서 일단 청중 1이 발표 내용을 언급했는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발표 내용이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발표 내용인지, 분명히 청중 1이 발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니까, 자, 나도 발표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칠을 적용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 얘기가 있었나?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은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오칠을 적용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청중 1은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한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청중 1은 발표 내용 언급한 거 맞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발표자가 얘기한 것대로 이 오칠을 적용한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했기 때문에 발표자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군. 적절합니다. 그래서 앞부분도 맞고 뒤에도 맞고. 그 다음에 2번. 자, 청중 2는 개인적인 경험과 결부지어 발표 내용에서 아쉬웠던 점을 밝히고 있군. 일단 개인적인 경험과 결부지었는가. 청중 2입니다. 발표를 듣고 나전칠기, 칠기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 참고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제 그 칠기라고 부릅니다. 보이죠? 이러이러한 어떤 제품을 칠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칠기 대한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를 듣고 나전칠기 칠기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 그런데 이제 할머니 댁에서 오래된 나전칠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개인적인 경험과 결부지어에 연결되는 거고. 근데 발표 내용에서 아쉬웠던 점을 밝히고 있다. 나전칠기와 같은 570의 작품에서 5칠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렇죠. 발표 내용에서 아쉬웠던 점을 여기서 지금 밝히고 있네요. 딱 들어봤네. 그래서 2번도 적절한 거야. 네, 적절하다. 적절한 분석. 그 다음에 3번. 청중 3은 발표를 들으며 생기는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군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자, 572이 가진 뛰어난 전자법수력이 어떤 제품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이게 바로 발표를 들으며 생긴 의문점. 그래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570의 분야가 발전하려면 577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대중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일단은 여기서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요. 4번을 보면 청중 1과 청중 3은 발표에서 소개한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군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청중 1 같은 경우는 여기 공예품에 활용된 577을 패션 디자인 등에 응용한다면 570의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발표에서 소개한 분야의 어떤 그런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고 청중 3도 보면은 이 부분이죠. 570의 분야가 발전하려면 이 뒷부분 보면은 그렇구나. 발표에서 소개한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청중 1과 청중 3에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적절. 그러면 자, 인내심을 갖고 쭉 읽다 보면 자, 드디어 5번의 정답이 나왔다. 청중 2와 청중 3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왔어. 기존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 없잖아요. 어디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5번 체크. 자, 그러면 다음 우리 4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7번까지는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토론에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가 뭔지 나가 뭔지 잘 알아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일단 가부터 보겠습니다. 토론이라고 했잖아요. 자, 상당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어떤 그런 파티면은 이제 분명한데요. 중요한 거. 자, 토론 같은 경우는 먼저 논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논제가 뭔지 알고 그 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칫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그죠? 집중력을 잃게 되면 이 찬반이 이게 섞이게 돼요. 그러면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논제를 꽉 잡고 논제에 대해서 찬반을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가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회자 나와 있는데 오늘은 학생회장 선거를 1학기 말에 실시한다라는 논제로 뭐 여러분 뭐 자유예요. 뭐 밑줄을 긋든 별표를 치든 저는 밑줄을 긋는데요.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까요. 체크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찬성이냐, 어떤 것에 대한 반대냐 이거를 제대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학생회장 선거를 1학기 말에 실시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한다. 그래서 그 논제에 대한 찬성 입장 쪽이죠. 이거는. 그러면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한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신문이 뭡니까? 사실 이제 이런 개념도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토론에서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측의 발언에 이제 어떤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가 없는지를 갖다 이제 검증하는 어떤 그런 단계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발언에 어떤 오류나 어떤 그런 논리적 허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검증하는 어떤 그런 단계인데요. 그래서 반대 신문 좀 이따 또 확인해 보고 일단은 먼저 입론 먼저 찬성 1. 저희는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2학기 말인 12월에서
1학기 말인 7월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찬성 1의 입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쭉 하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찬성 입장. 자, 2학기 말인. 이게 뭐라고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2학기 말인 12월에서 이게 기존 학생회장 선거 시기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1학기 말인 7월로 바꾸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논지에서 보면 학생회장 선거를 1학기 말에 실시한다.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바꾸는 거와 관련돼 있네, 그죠? 이 논제가.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를 하면서 논제와의 관련성을 보셔야 돼요. 자, 1학기 말에 학생회장을 2학년 중에서 선출하고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를 임기로 하는 학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 측의 입장 나왔고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그런 근거 부분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째, 지금까지 학생회장들은 대입 전형이 실시되는 2학기에 입시 준비의 부담으로 인해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2학기부터 학생회장 임기를 학생회장 임기를 시작하면 이런 부담이 덜하므로 적극적인 학생회 활동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둘째, 1학기 말은 학교에 큰 행사가 없는 여유로운 시기이므로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을 실시하여 그들이 내세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등 어떤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실제 인근의 학교에서는 1학기 말에 학생회장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근 학교의 어떤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또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2학기부터 2학년인 학생회장이 활동을 시작하면 3학년의 졸업으로 인한 학생의 단절 문제를 극복하여 학생회의 연속성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면 근거 부분이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다음 보면 자, 반대 2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러 어떤 부분이에요? 반대신문 부분이죠. 반대신문. 근데 보니까 2학기부터 2학년 학생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면 학생회의 연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 부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그런 반대신문, 상대 측의 어떤 상대적 발언의 오류나 어떤 그런 잘못된 점을 딱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날카롭지 않은 느낌이죠. 그래서 찬성 1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학생회장은 항상 선배가 졸업한 후에 임기를 시작하여 믿고 의지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학기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전임 3학년 학생의 임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의 연속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이제 끝났어요. 일단 여기서 멈췄어요. 뭔가 치열한 뭔가를 기대했던 친구들에게는 좀 뭔가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일단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한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 측 입론 가보도록 합니다. 근데 딱 이 시점에서 반대 측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뭐에 대한 반대였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논제 부분, 아까 전에 밑줄 그었던 또는 뭐 어떤 식으로든 체크해놨던 그 논제 부분을 보면서 아, 그렇지, 그 논제대, 이런 논제에 대한 반대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죠? 읽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 1, 저희는 지금처럼 2학기 말에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자. 학생회장의 임기는 3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오죠. 근거 나옵니다. 학생회장이 3학년으로서 1학기부터 임기를 시작하면 우선 선배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학기 말에 2학년 중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여 2학기부터 활동을 하면 전임 3학년 학생회장과 알력이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알력, 의견 충돌,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의견 충돌이 생길 어떤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 학생회장 후보자의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나 부반장이 학생회장을 격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학기 때 학생회장에 자질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반장이나 부반장으로 선출되면 마땅한 학생회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 입시가 3학년 학생회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것은 학생회장의 의지와 체계적인 활동 계획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근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이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흐름을 잘 정리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부터 학생회장 임기가 시작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 가는데 찬성 1위. 방금 체계적인 활동 계획으로 대학 입시의 부담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인 학생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뭔가 좀 날카롭지는 않죠. 예. 반대 1위. 자, 이것과 관련된 문제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풀어볼 건데, 자, 예를 들어 3학년 임원들이 활동하기가 힘든 2학기에는 1학기 동안 학생회 활동을 경험한 2학년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학생회를 이끌면서 필요할 때마다 3학년 임원들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학년 임원들의 입시 부담도 덜 뿐 아니라 2학년 임원들도 학생회 경험을 풍부하게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전에도 보면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그게 질문이 말이죠.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뒤에 지금 뭔가 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한 어떤 좀 더 추가적인 얘기, 입론에서 다 못했던 얘기들을 여기서 더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질문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A, B 처리돼 있으니까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토론 후 과제 보니까 찬성 측 입장을 지지하는 글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을 딱 봤어도 찬성. 뭐에 대한 찬성이지? 이거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회 촉으로 보면, 자,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입니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회 활동을 조례로 제정할 만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회 역할이 강조되는 어떤 그런 배경을, 그죠? 강조되는 사회적인 배경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생회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래서 학생회장을 비롯한 3학년 임원들이 대학 입시 준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현 학생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해마다 학생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높이겠다던 선거 공약은 공안 메아리로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 보면 기존 학생회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앞단락에서 얘기했던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장의 임기가 자 주장 나오죠? 그 찬성 측과 관련된 주장. 자, 학생회장의 임기가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가 아니라 2학년 2학기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2학년 1학기 말에 차기 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 2학기부터 새로 선출된 학생회장이 차기 학생회를 이끌 수 있어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생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계속 가보면 또한 1학기 말에 학생회장 선거를 하면 큰 행사가 없는 시기에 새로운 행사가 생겨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활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시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공약 발표만이 아니라 후보자 간의 공개 토론 실시 등 색다른 선거 문화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더욱 실효성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가 뽑히는 이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2학년이 2학기부터 학생회장을 맡게 되면 아직 졸업하지 않은 전임 3학년 학생회장과의 알력으로 학생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걱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지금 본인의 어떤 그런 입장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반론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분명히 이렇게 이제 걱정할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예상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상되는 반론. 하여튼 문제점. 그래서 지금 내가 주장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한마디로 2학년이 2학기부터 학생회장을 맡게 될 경우에 생긴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나친 걱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오히려 선배들에게 틈틈이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학생회 활동에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선배의 의견 차이로 가끔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을 조율해가는 과정 자체도 학생의 자율성을 기르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여튼 이 부분, 자 아까 전에 써놨지만 반대측이 우려하는 바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반대측이 우려하는 또는 뭐 걱정하는 것, 뭐 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가와 나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가의 입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찬성일은 전임 학생회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학생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한지 보면은 그렇습니다. 찬성 1에서 그 셋째 부분 보시면 2학기부터 2학년인 학생회장이 활동을 시작하면 3학년의 졸업으로 인한 학생의 단절 문제를 극복하여 뭐가? 학생회의 연속성이 그죠? 이것이 강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죠. 그 다음에 2번 찬성 1은 인근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여 새로운 학생회장 선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부각하고 있다. 인근 학교의 사례. 네, 얘기했었죠. 그 바로 위에 보면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 윗부분에 보면 둘째 부분에서 찬성일의 입론에서 둘째 부분 보면은 실제 인근 학교에서는 1학기 말에 학생회장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인근 학교 사례 제시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그 새로운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다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번 보면 반대일은 전후 학생회장 간의 의견 차이로 선후배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어디 나와 있냐면 반대 1의 입론을 봐야 되겠죠. 거기 보면 그런데 자 첫째 부분에서 그런데 1학기 말에 2학년 중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여 2학기부터 활동을 하면 이 부분이죠. 전임 3학년 학생회장과 알력이 생길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3번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고 4번 보면 반대일은 학생회장 후보자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학생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반대일은 학생회장 후보자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라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회장 후보자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축소될 우려가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학생회장 후보자의 범위가 제한된다. 이 얘기는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으로써 학생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나와 있는데 반대일의 어떤 입론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5번을 보면 반대일은 학생회장의 의지와 체계적인 활동 계획으로 적극적인 학생회 활동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대일의 반대일의 입론의 셋째 부분을 보면 자 학생회장의 의지와 체계적인 활동 계획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 5번이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봅니다. 자, A와 B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이게 정답이 5번인데요. 나머지 선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정답을 먼저 볼 건데 나머지 선지는 하나도 맞지가 않고요. 일단 A와 B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돌아와서 A를 잠깐 보세요. 그러면 A에서 이 반대 2가 학생회장 선거 시기에 변경으로 학생의 연속성이 강화된다고 언급했던 찬성 1한테 그 이유를 묻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찬성 1이 이제 입론에서 다 언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입론에서 다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B를 보면 찬성 1이 B에서 반대 1에게 적극적인 학생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이제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반대 1이 입론에서 언급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이제 A와 B 부분이 반대 신문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대 측 이 발언의 어떤 그런 오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상대 측 주장의 오류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냥 상대 측에게 자기 주장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만 제공한 거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A와 B 모두 상대 측 주장의 오류를 검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상대 측에게 자기 주장을 보충하는 추가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비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하나도 연결 안 돼요. A와 B에. 뭐 A는 B와 달리 인신 공격성의 발언을 함으로써 그런 적 없죠?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 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불쾌하게 만들고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다음에 2번도 보면 B는 A와 달리 상대 측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을 섣부르게 인정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뭐 A, B에 다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도 보면 A와 B 모두 상대 측이 언급한 쟁점의 허점을 문제 삼지 않고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여 논점을 흐린다. 둘 다 해당되지 않는 얘기. 그냥 아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지. 4번도 마찬가지예요. A와 B 모두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함으로써 상대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을 골라 답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답 5번이에요.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서 자, 나의 내용과 왔다 갔다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선거 시기 변경이 새로운 선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해야겠어.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이거는 이제 나에 반영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1학기 말에 학생회장 선거를 하면 큰 행사가 없는 시기에 새로운 행사가 생겨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활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쭉 보면 특히 그 시기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므로 이 형식적인 공약 발표만이 아니라 후보자 간의 공개 토론 실시 등 자, 이 부분 색다른 선거 문화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통해서 기억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니은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를 바꿀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겠어.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를 바꿀 때 발생하는 문제점 있죠? 뭐 선후배 간의 어떤 그런 알력,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전임 3학년 학생회장과의 알력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를 바꿀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자, 이것을 그러면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가? 안 나와 있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니은. 자, 그래서 앞에 거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디귿 보면 반대측이 우려하는 바가 오히려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네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죠.
어떤 친구들은 2학년이 2학기부터 학생회장을 맡게 되면 아직 졸업하지 않은 전임 3학년 학생회장과의 알력을 학생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걱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측이 우려하는 바를 제시했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오히려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면 그러나 그것은 지나친 걱정이다.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네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디귿은 반영이 되었다 확인 가능하고, 리을을 보면 지금까지 학생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논제에 찬성하는 근거로 활용해야겠어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지금까지 학생회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학생회장을 비롯한 3학년 임원들이 대학 입시 준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리을이 지금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도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학생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인 배경. 처음에 보면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회 활동을 조례로 제정할 만큼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그죠? 확인할 수 있죠. 물론 그 앞부분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면 하여튼 미음의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조건을 바탕으로 나의 끝부분에 한 문단을 추가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뭐 이건 흔히 우리가 봤던 어떤 그런 유형입니다.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답안을 찾아라. 그런 문제예요. 그러면 조건 보니까 속담이나 속담 또는 비유입니다. 속담 or 비유.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며 마무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조건 모두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답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손바닥 뒤집듯이 기존의 선거 방식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하다라는 속담이 활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만족했어요.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 변경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며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의 끝부분이에요. 그럼 이 나는 어떤 그림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나는 찬성 측 입장을 지지하는 글쓰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 시기 변경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데,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 변경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는 나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조건은 만족했는데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답이 될 수 없다. 2번, 현재 학생회장 선거 시기가 지닌 여러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보다 나은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주장이 나와 있긴 해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긴 하는데 속담이나 비유를 활용한 부분이 없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쇳불도 단김에 빼야 하듯이 문제점을 인식한 이 시점이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바꿀 적절한 기회입니다. 쇳불도 단김에 빼라 라는 속담을 활용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나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했어.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답안이 되겠네요. 3번 정답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들은 4번과 5번은 뭔가 조건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죠? 조건이 하나가 빠져 있든 뭐 두 개가 다 빠져 있든 할 텐데 확인해 보면 4번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이제 속담을 또 활용을 했죠.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학생회장 선거 시기를 바꿀 수 있다. 뭐 좋아요.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한 학생의 임원 구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나에서 주장하는 거랑 다른 얘기를 또 하면서 끝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5번에 보면 선거 시기 변경으로 전후 학생회 간에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선거 시기 변경보다는 학생의 자율성과 적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네, 조건 두 개 다 해당되지 않죠.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8번부터 10번까지 내용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에서는 지금 학생의 메모가 나와 있습니다. 장문 상황 보면 목적이 비주쿨 캠프를 소개하여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고, 자, 학생의 초고를 바로 들어가 보면 요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를 청소년 비주쿨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참여율이 낮대요. 그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신문에 비주쿨 캠프를 소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글을 써놓던 그런 목적이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쭉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주쿨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비주쿨은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비주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인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창업 교육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길러서 양성. 이상하죠? 네, 이상함을 느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면 길러서 양성, 이게 이제 의미가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3일간의 짧은 시간에 창업의 전 과정을 모의로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캠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자, 캠프 첫날에는 기업가 정신 역량 진단을 통해 진취성과 혁신성 등의 기업가적인 요소를 발견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는다고 하고, 또한 팀별 아이템 구상과 가상기업 설립에 대한 교육도 받는데요. 다음 날에는 이렇게 끊어서 자,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읽으면 좋아요. 회사 운영계획 수립,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방법 등을 체험한다. 또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참가한 팀별로 창업 아이템과 사업계획 발표, 모의 투자 대회를 통한 사업 실현, 자, 사업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최종 평가에서 최우수 팀으로 뽑히면 글로벌 캠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 비주쿨 캠프는 청소년들이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인 K-스타트업을 방문하면 비주쿨 캠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이제 이렇게 K-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그런 소개를 또 했고요.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문해 보기 바란다. 그러면 자, 뭐 어려운 글은 아니었고요. 8번을 바로 들어가 보면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볼까요? 중심이 되는 정보를 일정별로 제시하겠어. 제가 아까 네모칸 이렇게 치면서 그죠?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일정별로 제시했다. 맞죠? 지금 보면은 캠프 첫날에는, 다음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이런 식으로 일정별로 중심이 되는 정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쿨 캠프의 어떤 주요 내용, 그걸 일정별로 제시를 했고, 2번 보면 독자에 대한 바람을 언급하며 마무리해야겠어.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문해 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K-스타트업, 그죠? 여기를 방문하면 비주쿨 캠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방문해 봐라. 독자에 대한 바람을 언급하며 마무리했고, 3번 글을 쓰게 된 목적이나 동기를 밝혀줘야겠어.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은 학생의 초고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창업에 관심이 많은 그러니까 창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비주쿨 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이 또 낮아.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신문에 이제 비주쿨 캠프를 소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면 글을 쓰게 된 목적이나 동기가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드디어 인내심을 갖고 읽다 보니까 드디어 나왔네. 전문가의 인터뷰를 소개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전문가 인터뷰 소개 부분 없습니다. 5번. 독자에게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지금 보면 거기 있죠. 그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 K-스타트업 내용, 그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입니다. 보기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고자 한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보기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세요.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냐면 이 부분. 지금 뭐에 대한 거예요? 비주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가장 많은 그런 퍼센트를 차지한 게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그런데 잘 보세요. 1번 보면 학교에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활용한다.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예,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비주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이것을 조사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이 있는가? 없다. 2번도 보면 비주클 캠프에 참여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음을 지적하는 데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도 비주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와 지금 연관이 좀 되어 있느냐,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와 지금 이 선제 내용이 지금 연관이 되느냐?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3번 보면 정부 지원의 창업 관련 사업에 그게 이제 비주클 사업인데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나왔네.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비주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그죠? 이 정부 지원의 창업 관련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연결되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활용한다. 이 이유들 나와 있잖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네. 보기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금 나를 보완할 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보기 내용과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4번은 비주클 사업의 참여가 실제 창업 능력의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한 데 활용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랑 지금 여기 설문조사 결과랑 안 맞죠? 네. 5번도 마찬가지야. 비주클 캠프의 프로그램이 부실하여 뭐 이런 거를 지금 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그죠?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요.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인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의 내용과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선제의 내용을 연결 지어 보면 쉽게 판단이 되는 그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다음은 학생이 조언에 따라 A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기억 니은에 나가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입니다. 조언을 보니까 A에는 기억하고 니은하는 것이 좋겠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고친 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고친 글과 A와 고친 글을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해 보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자, 비주클은 갑자기 없던 게 생겼죠? 이거 비즈니스와 스쿨, 일과 학교의 합성어인데 라는 정보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자, 비교해보세요. A랑 비교해보면 분명히 이 얘기가 없어요. A에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연 설명이 추가됐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또 비즈쿨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인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창업 교육을 통해 까지는 똑같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뭐가 달라졌지? 지금 분명히 양성하는 앞에 길러서가 있지 않았나요? 그죠? 보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길러서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길러서가 삭제됐어.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는 비즈쿨은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 이것만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덜 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연 설명이 추가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바로 1번인데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연 설명을 추가한 거죠. 없던 내용이 새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길러서 자 양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양성 자체가 가르쳐서 유능한 사람을 길러낸다.
근데 앞에 또 길러서가 들어가면 의미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를 삭제, 길러서가 삭제됐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보면 안타깝게도 2번, 또 3번, 4번, 5번 다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는, 그죠? 그냥 상관없는 그런 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화법과 작문 부분을 마치고요. 이제 언어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2번까지는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딸린 문제 두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12번 이제 이 지문을 읽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글을 볼게요. 국어에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따위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가 있는데 이를 조사라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개념을 미리 알고 있다면 정말 좋은 거고, 만약에 개념이 머릿속에 없었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죠? 기억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처음 본 친구들은 거의 없겠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정말 잘 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좀 개념 강의를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공부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사. 자, 그래서 보면 이를 조사라고 한다. 조사는 그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조사, 자, 보조사, 접속조사로 분류한다라고 해놓고서는 격조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보조사에 대한 얘기, 접속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격조사는 이라고 되어 있죠. 격조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그죠? 자격을 가지도록 해준다. 그래서 배웠던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됩니다. 배경 지식을 열심히 활성화해야 합니다. 자, 이가와 같이 문장 안에서 체언이나 체언굿이라는 말 뒤에부터 주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주격조사도 있고, 그죠? 을을과 같이 목적어가 되게 하는 목적격 조사도 있다. 또 의와 같이 관형어가 되게 하는 관형격 조사도 있고, 그죠? 또 이가와 같이 되다 아니다. 이것도 우리 기억하고 있죠? 예, 이가와 같이 되다 아니다와 함께 쓰여 보호가 되게 하는 보격 조사. 이게 이가는 보격 조사입니다. 되다 아니다와 함께 쓰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가와 이 이가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다른 거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죠? 만약에 몰랐다면 지금 확실히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 밖에 에에서 로, 으로, 와, 과, 보다처럼 체언이나 체언굿이라는 말 뒤에부터 부사어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이제 부사격 조사가 또 나오죠. 격조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사격 조사와 야와 같이 독립어 가운데 부른말이 되게 하는 호격 조사 등도 격조사에 속한다. 특히 체언에부터 서술의 자격을 가지게 하는 이단은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 마치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체크하면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조사는, 격조사 얘기했으니까 이제 보조사는요. 사실 위에 거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 보조사는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굿이라 한다. 자, 그래서 아실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굿이라 한다. 그래서 보조사에는 은는, 도만까지 마저조차 붙었다이가 있는데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에서 쓰인 이 은은 체언에 붙어서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대조 의미를 더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얘기예요. 또 고구마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는다. 에 쓰인 도는 활용어미 뒤에 붙어서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조사 다음에 접속조사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접속조사는 둘 이상의 단어나 구 따위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굿이라 한다. 그래서 접속조사에는 와, 과, 하고, 나, 이나, 그 다음에
랑, 이랑 등이 있다. 그래서 배하고 사과하고 감을 가져오느라에 쓰인 하고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아마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문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 조사 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가. 이게 이제 그 12번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번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를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쓸 때도 있고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아까 여기 이 부분도 좀 이런 것도 있어? 할 텐데 여기도 보면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린다면 그냥 말로 할게요.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이는 거고 르리 뭐 너는 어쩌자고 혼자 시장에 르를 갔니? 뭐 이럴 때 쓰인 를 뭐 그런 르리 바로 이제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이제 쓰인 경우에 르리. 또 애는 앞말이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쓸 때도 있고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조사로 애가 쓰일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겠죠. 뭐 잔치집에서 뭐 떡에 밥에 음료수에 참 잘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애는 이 접속조사로 쓰인 거예요. 과는 앞말이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쓸 때도 있고 또 두 단어나 문장 따위를 이어주는 그죠? 뭐 레몬과 귤 이런 것처럼 접속조사로 쓸 때도 있다. 근데 이제 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유명해서 다들 알 거고 또 에서는 앞말이 부사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를 쓸 때도 있고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부터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일 때도 있다.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문법 지식을 최대한 어떤 떠올리면서 읽으면 좋은 거고요.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와우.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기억의 이는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축격조사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누가 있어? 뒤에 아니다가 있잖아. 되다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니다 앞에 지금 와 있는 이 이는 뭡니까? 주격조사요? 아니죠. 보격조사죠. 그리고 이 인물이는 보어죠. 그래서 기억의 이는 채연인 인물에 붙어 주어의 자격이 아니에요. 보어의 자격이지. 그래서 1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머지 확인해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지금 이제 그냥 뭐 지식으로 푼 거냐? 지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런데 이미 이제 여기 지문에도 나와 있었죠. 분명히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가와 같이 되다 아니다와 함께 쓰여 보호가 되게 하는 복격조사도 있다. 만약에 이 보호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두 번째 단락의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1번이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해 내야 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니은의 인이는 이다가 인이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이는 채연인 날에부터 서술의 자격을 갖게 한다. 그렇습니다. 서술격 조사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디귿의 도는 부사인 많이에부터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구실을 한다. 이번에 성적이 많이도 올랐구나. 그렇죠. 그럼 특별한 의미, 어떤 의미를 더할까요? 뭐 감탄, 놀람, 뭐 이런 의미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 그 다음에 리을, 의는 채연인 동생에 붙어서,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이 얘기도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은 뭐 기본 지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여기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의와 같이 관형어가 되게 하는 관형격 조사도 있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가 채연인 동생에 붙어서 지금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하죠. 그래서 동생의가 지금 관형어죠. 그래서 동생의가
간식을 지금 수식하고 있죠. 5번에 보면 미음의 랑은 구두와 모자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부분 네 번째 단락에 보면은 접속조사에는 이제 와과 하고나 이나 랑 이랑 이런 게 있는데 자 역시 이런 접속조사가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5번 선지도 적절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밑줄 친 조사 중 A의 사례로 적절한 거. A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문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1번. 방이 깨끗하지가 않다. 친구마저 미덥지가 못하다. 이때 가는 뭐죠? 이때 가. 둘 다 지금 보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그죠? 예, 나타내는 그런 보조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A 사례로 적절하지 않죠. 왜냐면 A 사례가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문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둘 다 기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2번. 그녀는 장미를 좋아한다. 그는 도서관에서 잡지를 읽었다. 이 를은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보면은 둘 다 목적격 조사. 그러니까 안 되네. 3번. 그는 요란한 소리에 잠을 깼다. 그까지 일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둘 다 뭐예요? 둘 다 부사격 조사. 안 돼. 4번.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았다. 그는 5살 아래 여성과 결혼했다. 과. 이때 과. 앞에 가와 뒤에 과. 둘 다 부사격 조사. 그러면 5번은 뭐야? 자, 이게 그 마지막 부분에 다섯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건데요. 너는 부산에서 몇 시 출발할 예정이니? 이때에서는 바로 뭡니까?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처소의 부사어, 그죠? 임을 나타내는 그런 격조사고. 아래 거는 우리 학교에서라고 했을 때 이 에서는 바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다섯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단체 학교,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부터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문장에서 서로 다른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1부 마지막 문제 13번. 자, 음운에 관련된 음운 변동에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건데요. 아주 재미있는 문제예요. 네. 음운 변동 문제가 사실은 되게 이제 천편일률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는 참 재밌는 문제였다. 문제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아래 단어들을 음운 변동 양상에 따라 둘로 분류할 때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 알아봅시다 라고 해놓고 지금 질문이 있겠죠? 근데 이해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아니요가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음운 변동의 양상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놓는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자, 놓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는 히읗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겠죠. 그래서 히읗이 디귿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으로 인해서 디귿이 비음화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다음에 비음화가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맞아요? 칼날 같은 경우는 리을과 니은 그러면 리을로 인해서 니은이 리을로 이렇게 교체가 된 거네. 유음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니요 부분 보면 달아 어떻게 된 겁니까? 히읗 탈락이죠? 예. 히읗 탈락되고 리을이 연음된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히읗 탈락. 여기서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면 니은 첨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니은 첨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니은으로 인해서 기억이 지금 이응으로 그죠? 교체된 거예요. 비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니은 첨가 비음화 일단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러네 1번이네 정답이 바로 왜? 지금 보니까 음운 변동 전후 음운의 수가 동일한가? 음운의 수를 물어봤어요. 보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다 뭐에 해당되죠?
이거는 교체. 그죠? 교체는 음운 변동 전후 음운의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음운의 변동 전후 음운의 수가 동일하죠. 이거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다라 같은 경우는 히읗 탈락이니까 마이너스 1. 그죠? 음운 변동 후에 음운의 수가 하나가 줄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니은천과 비음하니까 비음하는 교체니까 변화 없고, 니은천과 플러스 1. 그러니까 음운의 수가 동일하지 않죠. 음운 변동 전후의 음운의 수가 동일하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밌는 문제예요. 잘 만든 문제예요. 그러면은 2번에 보면 자음과 모음의 변동이 모두 일어났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모두 자음의 변동만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4번 보면 음운 변동이 앞 음절에서만 발생하였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논는과 다라에서는 이제 앞 음절에서만, 그죠? 예,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칼날에서는 이제 뒤 음절에서만, 그죠? 니은이 리을로 그러니까 뒤 음절에서만 지금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망릴 같은 경우는 지금 앞 음절과 뒤 음절에서 다 지금 모두에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억에 올 수 없고. 하나 더. 5번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논는이랑 칼날, 그 다음에 또 망릴, 여기에서만 지금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도 기억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 해설을 모두 마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부 해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부 때 배웠던 내용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2부에서 만나요.